국가직 문제 해설 강의하는 걸로 시작합시다. 그 이제 총평 써놨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평이한 문제로 보입니다. 거의 뭐 만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 정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편했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유형별 분석 잠깐 보시면 우리 제 책 기준이죠. 메스터 행정학 기준으로 1파트, 9파트까지 돼 있는데 일단 1파트에 몇 문제 나왔죠? 4문제 정도 됐고요. 정책론 4문제, 조직론이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네요. 2문제, 인사 4문제, 재무 2문제. 독특하게 사실 국가직인들 불구하고 지방행정을 좀 많이 냈어요.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안 냈고 심화 파트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더러운 손 딜레마 그게 짧게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2줄짜리. 그거 하나 나왔던 기억납니다. 확인해보죠. 1번 봅시다. 일단 기본 문제인데 정부 실패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였는데 해볼게요.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 목표보다 우선 고려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였죠? 뭐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공무원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뭐 한다고요?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권력만 추구한다. 이게 뭐였죠? 100% 뭐라고요? 내부성이죠. 내부성입니다. 내부성은 어찌 해결하죠? 정부 실패 맞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무조건 뭐예요? 민영업계는 안 쓴단 말입니다. 됐죠? 내가 거기다 써놨죠. 거기 메스터 행정 몇 페이지? 45페이지 돼 있습니까? 밑에 해설 나오는데 책 따라가 볼게요. 45페이지 보세요.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 문제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정말 하나죠. 이게 내부성이죠. 눈으로 확인합시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에 남기자는 겁니다. 내부성 나와 있습니까? 거기 내부성?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런 목표라고요. 자신의 출세, 명예, 권력 같은 내부 목표라고요. 내부 목표를 말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일까?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X배율성 찍은 사람 있어요. X배율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부 독점 때문에 벌어지는 비효율이죠. 관리상의 비효율 또는 뭐가 하죠? 기술적 비효율을 말하는 거고 누가 얘기했죠? 라이벤스타인이 얘기했죠. 저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됐죠? 답은 몇 번?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내부성입니다. 두 번째, 신행정론 문제인데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신행정론은 1968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베이스가 뭐죠? 후기 행태주의 베이스라 말할 수 있겠죠. 됐고 또는 현상학적 베이스라 말해도 나쁘지 않고요. 당연히 뭐예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지향적이에요. 가치 지향적. 가치주의 시대와 함께 했던 겁니다. 됐죠? 아실 것 같고요. 틀린 거.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배후되었다. 그래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기 행태주의에서 뭐 나왔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적실성의 신조와 이른바 뭐예요? 실천을 강조하게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찾아보세요. 네, 이거 아는데. 메스터 행정학 84페이지라고 돼 있죠. 84보다는 84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앞쪽에 있을 거예요. 현상학 찾아볼래요? 현상학. 진짜 이런 거 틀리면 화납니다. 현상학 찾아보세요. 어디죠? 찾으셨네. 84페이지 나옵니까? 84페이지 보시면 거기 바로 위쪽에 현상학 바로 위쪽에 뭐 나오죠? 후기 행태주의 나옵니까? 후기 행태주의가 써있죠. 거기. 이게 뭐예요? 적실성 또 뭘 강조한다고 돼 있죠? 실천을 강조하고 돼 있습니까? 뭐 기본 이게 아닙니까? 됐고 두 번째, 논리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바로 뭐죠? 당연히 뭐예요? 실제로 유명론이고 그러니까 실증의 반실증이에요. 당연히 반실증이고요. 반실증은 뭐죠? 어떤 결과는 외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죠? 결정론 자발론? 인간 능동적인 뭐라고요? 자발론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본이죠. 답은 몇 번일까? 2번입니다. 2번 내용은 행태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과 형평등의 가치를 중시했고 됐죠? 마지막으로 얘가 뭐예요? 정형론론? 100% 뭐라고요?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아트가 되는 거죠. 첫 시간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 당연히 2번밖에 없죠. 너무 쉬웠고요. 세 번째, 의제 설정 모형입니다. 이게 아마도 메이나 하울렛 앤 라메쉬의 내용일 거예요. 됐죠? 뭐 어차피 해설 나오지만 책으로 봅시다. 책으로요. 몇 페이지 있죠? 194페이지라네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있을 거예요. 진짜 틀리면 화나죠. 됐죠? 책 보면서 하세요. 이분은 네 가지를 이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기준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대중의 지지가 있냐 없냐 이거 하고 사회적 행위자이냐 국가냐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합시다. 틀린 거 1번. 외부 주도형에서는 사회 문제가 공중 의제를 거쳐서 공식 의제화되죠. 그죠? 이런 거 뭐라고 하죠? 허슈만이 뭐라고 말했죠? 강요된 문제라 말했죠. 외부가 강요해서 내부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 의제를 채택한 후에 공중 의제화를 시도하죠. 확산시키죠. 뭘 통해서? 바로 PR을 하지 않습니까? PR 또는 캠페인 이런 게 있겠죠.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니까 뭐예요? 내부에서 내부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고, 책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일부 외부 나옵니까? 근데 이 일부 외부가 누구죠? 잊으면 안 돼요. 사회문제 담당자가 아니에요. 이 내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외부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아실 것 같아요. 됐죠?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외부가 내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외부는 뭐죠? 그냥 사회문제 담당자라고요? 아니면 은밀한 관계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외부라고요? 은밀한 관계에 있는 외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고화 모형 나옵니까? 내가 책에다가 썼을 것 같아요. 책에는 구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가로 열고 뭐 돼 있죠 거기? 공고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94페이지 다시 보세요. 194페이지에 그 하울렛과 라메쉬 나오죠. 그 표에 공고화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네 번째, 공고화 모형에서는 구축이 모형에서는 지지가 높아야 낮아요. 높고 그리고 뭐예요? 사회적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국가가 나와야 돼요. 국가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일까? 4번이죠. 그냥 이것처럼 지지가 낮고 시민사가 나선다면 뭐예요, 이거는? 지지가 낮고 시민사가 나선다면 뭐예요? 이건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이겠죠. 정답 몇 번일까? 4번입니다. 줍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리플리 프랭클린이 말한 경쟁 규제 나오죠. 리플리 프랭클린은 이른바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유형을 나눴는데 그 유형을 통해서 뭘 얘기한 사람이죠? 정책 결정 과정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집행 과정의 난이도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집행의 난이도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집행하기 어려운 게 뭐였죠? 재분배, 그 다음 보호규제, 경쟁규제, 마지막 뭐라고요? 분배죠. 근데 이 중에서 문제는 경쟁과 보호규제에 구분하는 문제 같은데 그냥 암기합시다. 경쟁규제 뭐 있죠? 항공사, 방송사, 이동통신 사업자, 또 뭐였죠? 중화학 사업자, 자동차 사업자였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요? 보호규제죠. 사회규제가 아니라. 됐죠. 사회규제까지도 뭐 속한다고요? 사실상 보호규제예요. 대다수가 보호규제니까. 답은 몇 번일까? 그냥 4번에? 1번입니다. 얘만 뭐라고요? 경쟁규제고 2번, 3번, 4번은 뭐라고요? 보호규제다. 기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책은 가보세요 한번. 137페이지라고 돼 있죠. 137페이지 나옵니까? 진짜 이런 거 틀리면 화납니다. 100% 맞췄을 거예요. 137페이지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공공요금 책정 나옵니까? 확인해볼게요. 공공요금 책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 공공요금처럼 돼 있진 않아요. 뭐가 돼 있어 거기? 뭐 철도요금 책정 이런 거 나오죠. 됐습니까? 그게 보호규제고. 그 다음 최저임금제도 나옵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보호규제죠. 그 다음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이건 뭐 환경 규제니까 안 써 있어도 당연히 뭐예요? 보호규제겠죠. 다음 몇 번일까? 1번입니다. 확인됐고. 그리고 4번까지 뭐 틀릴 수가 없고요. 5번은 좀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단 1번, 2번 나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형성평가와 뭐가 기억나죠? 총괄평가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시기별 기준 아닙니까? 시기별로 얘를 나누고 얘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종합적 평가라 말하고, 그리고 왜 이거 있죠? 대상별로 나눈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을까? 과정평가와 뭐가 있죠? 영향평가라 말하죠. 합쳐서 뭐라고 하죠? 영어 포기하니까 무슨 평가? 포괄적 평가라 말했던 아마 그 문제 같아요. 근데 얘는 뭐였죠? 시기별로니까 before라면 얘는 뭐예요? after죠. 그러니까 사전적 평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 말할까? 진행평가 또는 뭐라고 할까요? 도중평가라 말하기도 하고 얘는 뭐 보는 거예요? 후에 보는 뭐죠? 사후적 평가를 말하는 거죠. 됐죠? 게임 끝났죠? 그러면 총괄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평가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뭐가 타겟팅이에요? 집행이 완료된 사전에 사후에 됐고 2번 형성평가는 게임 끝났어요. 일종의 예의평가란 말 나옵니까? 일단 예의평가 튀어나오면 이건 뭐죠? 이건 그냥 평가성 검토예요. 일종의 뭐라고요? 평가성 검토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평가성 사정을 말하고 일종의 예의평가를 말하는 거죠. 얘는 뭐죠? 본격적 평가 전에 평가의 뭐예요? 유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잘하면 뭘 막을 수 있죠? 사이비 평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방어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아실 것 같아요. 됐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2번이죠. 주어를 바꿔야 돼요. 형성평가라고요? 평가성 검토라고요? 평가성 검토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보세요.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 검토란 말 나옵니까? 책에서 확인할게요. 193페이지예요. 193페이지. 진짜 틀리면 화납니다. 193P에 밑에 별표 돼 있습니까? 193P 가보세요. 193P 똑같이 써 있죠. 평가의 유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라는 말 나옵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A평가라는 것이죠. A평가.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 2번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산하는데 우리 과정평가 기억나세요? 암기합시다. 계획, 조사, 설계, 뭐 평가 등 계획, 조사, 설계 등 뭘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됐죠? 책 보세요. 계획, 절차, 자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계획, 절차, 자원 등을 검토, 점검해서 바람직한 집행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평가가 뭐라고요? 과정평가죠. 그러니까 이 말 맞고요. 네 번째, 집행 모니터링 나옵니까? 찾았어요? 우리 책 보세요. 우리 보통 이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미국 애들은 좀 구분을 하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얘를 사업 감시와 같이 봤던 기억나요. 됐습니까? 이게 사전 사후 리폼에서 뭐라고요? 과정평가 속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몇 페이지 있어요 그거?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모니터링 사업 감시 똑같이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됐죠? 그 문제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걸 분리하지만 우리는 분리한다 안 한다.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뭘 했다고요?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사업 감시라고 말하는 거죠. 됐고 해볼게요.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했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는가. 됐죠?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과정평가를 말하는 거고 영향평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웃풋, 아웃컴, 인풋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평가고. 됐죠?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 2번밖에 없어요. 2번은 평가성 사정, 평가성 검토를 말하는 거죠. 틀릴 수가 없죠. 6번. 하구어다 피터스 나옵니까? 하구어다 피터스라 말하기도 하고 하구드 앤 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 문제풀이도 많이 했었는데 뭐가 있었죠? 정책 뭐가 있었죠? 혁신, 그 다음 뭐였죠? 유지, 그 다음 승계, 그 다음 정책 종결이었죠. 혁신은 뭐였어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고 유지는 뭐였죠?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가 바뀌죠? 기본 성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것도 변화하지 않아요. 이것도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약간만 수정되는 거라면 승계는 뭐였죠? 이거 유지하고 이게 뭐예요?
변화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다른 것으로 뭐 된다고요? 대체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종결은 뭐죠? 없어지는 거고 다른 것으로 대체 또한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게 납니까? 이게 하고도 앤 피터스, 하고도 앤 건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해보죠. 동일한 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목표는 유지되지만 목표 유지 나옵니까? 유지 나오면 덥석 물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됐죠?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뭐 된다? 대체가 됩니까? 대체가 되니까 당연히 뭘 찍어야 될까? 승계를 찍어주셔야 되겠죠. 승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됐죠? 문제풀이도 몇 번 했었고요. 다 몇 번일까? 1번이고. 넘기지 마시고 1번이고. 그 속에 뭐 있죠? 정책 통합, 또 정책 분할 나옵니까? 또 하나 더 있다면 뭐 선형승계가 대표적이에요. 사실은요. 몇 페이지 있어요 그거? 201페이지 가보실래요? 201페이지 찾았어요? 맨 밑에 참고 나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선형승계 보이십니까? 선형승계 보이세요? 1번에? 그거 하고 그 밑에 쪽에 3, 4번일까 같은데 정책 분할과 정책 통합 나옵니까? 정책 분할, 정책 통합 나와요? 네, 그런 거 밑줄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거 있나? 몰라. 아무튼 그거 확인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답 몇 번일까? 아무튼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기본입니다. 거의 문제가. 그 다음 7번 기금. 글쎄요. 그나마 기금이 조금 짜증나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지문들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얘밖에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아마 책에 다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요. 소개는 했는데 자세히 터치는 안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한번 해보죠. 옳지 않은 것.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상과 똑같죠? 기금도 뭐라고요?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려면 당연히 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죠. 1번 정확히 맞고요. 두 번째, 기금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 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이 있다. 내가 해설에다 하나 빼놨는데 밑에 해설 나와 있지만 책으로 볼게요. 페이지에 428페이지 가보세요. 428페이지 가보시면 조금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죠? 우리 통합재정의 포함요금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기금 몇 개? 8개 하고 왼쪽에 보시면 뭐 나오죠? 외국한 평형기금 나옵니까? 외국한 평형기금이 뭐라고요? 거기 무슨 기금? 개정성 기금이긴 하지만 이 중에 요 하나는 뭘 한다고요? 통합재정 제외된다고 해서 내가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됐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됐고 봅시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책에서 봅시다. 공무원 연금기금 어디 속해요? 공무원 연금기금은? 밑줄 그으세요. 책에다 밑줄 그으세요. 사회보험성 기금에 돼 있습니까? 사회보험성 기금에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돼 있죠? 시험 났으니까 밑줄 거는 거죠. 사회보험성 기금이고요. 두 번째 기술보증기금 어디 나옵니까? 금성기금에 나옵니다. 금성기금에 나오고 그 다음 내가 표시 안 해놨는데 무역보험기금 나옵니까? 무역보험기금도 어디 있어요? 금성기금에 나옵니다. 됐죠? 근데 문제 보시면 이건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사업성 기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이걸 알고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됐죠? 나도 이거 딱 보면서 아차 싶었어요. 한번 말해봤자 못 외웠을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인데. 4번 보실게요. 이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몇 분의 몇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언한 바에 따라 그 운용 실태를 조사함이 평가된다는 말 나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위에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나옵니까? 책에?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라는 말 나옵니까? 나와 안 나와요? 그 위에 안 나와? 나오죠. 그리고 몇 년마다 하죠 이거를? 3년마다 한다고 돼 있습니까? 거기 별표 무작위 돼 있지 않습니까? 괜히 별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거 맞는 말이고 4번은 그냥 뭐라도 알 수 있겠네요. 기금관리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라고요? 2번이죠. 이거 맞았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거 나머지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볼게요. 8번. 한 지문이 좀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답은 맞췄을 것 같아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주로 뭐죠? PBS겠죠? PBS. 보통 모르겠어요. 정답 못하겠는데 1950년대에 PBS이거나 또는 1990년대 넘어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 NPBS라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봅시다. 옳은 것만.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서 입법부 통제가 용이하다. 이건 뭐죠? LIBS 아닙니까? LIBS. 그래서 LIBS가 워낙 통제 위주로 갔었죠. 그러다가 PBS가 나오게 됐죠. 언제 나왔죠? 50년대 뭐죠? 트루만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통제라면 얘가 뭐죠? 관리죠. 이 50년대가 미국에서 엄청난 무슨 시기? 풍요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통제하겠다고요? 재량을 주겠다고요? 재량 줘서 성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러니까 1번은 100% 뭐에 많이 틀려요. 100% 틀린 말이에요. 기업번은요. 됐죠? 기업번은 그냥 틀린 말이죠. 그러면 1번과 2번이 날아가 버리죠. 그죠? 1번, 2번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답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여란 말 나옵니까? 또 업무를 개량한단 말 나와요? 100% PBS 아닙니까? 그럼 니은 번 맞아 틀려요? 맞죠? 그럼 다 몇 번이에요? 그냥 3번이에요. 됐습니까? 프로스카를 믿습니다. 100번. 사례로는 TVA 사업에 예산도가 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다? 1950년대 언제였다고요? 트루만 행정부입니다. 여러분 70년대 미 연방정부 예산이라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아마? 대충 본다면 70년대 미 연방정부 예산 도입이라면 글쎄 ZEB이 아닐까 싶은데 됐죠? 요거는 1970년대 50년대? 50년대 겁니다. 그럼 리을도 제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뭐라고요? 기억 리을이고 맞는 건 뭐라고요?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디귿 이 TVA 사업의 예산제도 여기서 뭘 썼다고요? PBS 썼다는 거 이거 좀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겁니다. 됐죠? 그거 한번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TVA 사업에서도 이걸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겁니다. 교훈은 그거죠. 못 썼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TVA 사업할 때 일단 이건 누구죠? 케인즈의 유명한 뭐와 함께 하죠? 유효 수요론과 함께 한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하시겠고요. 오늘 얘기가 뭐가 있다고요 지금? PBS가 일부 쓰였다는 점 요거 하고 다시 50년대는 연방정부 도입이에요. 이건 일부 성청에서 도입한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이 TVA 때 뭐가 나오냐면 이 문서결정이 나오게 돼요.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TVA 사업할 때 사실 반발이 심했을까 심하지 않았을까? 심해서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할게요. 테네시 주립대학이죠. 주립대 총장님을 연방적으로 뭐 했다고요? 좀 적극적으로 뭐 한다?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해서 연방정부 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TVA 때 뭐가 벌어졌다고요? 문서결정론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문서결정할 때 기억나십니까? 협박하는 소극적방도 있지만 저쪽 매수하는 뭐도 있죠. 저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9번 이거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단과반 할 때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봅시다. 옳지 않은 것.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피터슨 도시 한계론? 지방행정 좀 보실래요?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이 나온 데가 있어요. 지방행정 맨 끝 거의 끝에 거예요. 피터슨 도시 한계론 좀 보실래요? 도시행정일 겁니다. 도시행정. 예, 요게 터치가 됐는데 564페이지네요. 564 가보실래요? 564? 564의 도시행정 끝부분에 짧게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 나옵니까? 요게 우리 기억나십니까? 넌 리비의 정부 간 관계론에 나왔던 그게 뭐였었죠? 신우파론적 아이디어가 사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나오죠? 정책에는 뭐가 있죠? 재분배가 있고요.
개발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배당이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피터슨은 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죠? 할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한번. 그래서 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역 개발을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좋아하더라. 그래서 뭘 한다고요? 개발 정책을 아주 선호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재분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할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주로 뭐라고요? 개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피터슨 한계론은 엘트론과 다원론의 정책 자율주의 관점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 요인을 강조하였단 말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경제의 구조 요인 때문에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 정책에 집중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죠?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피터슨 보고 있잖아요, 지금. 피터슨 보고 있잖아요. 됐고. 피터슨, 됐습니다. 온 김에 다시 볼게요. 피터슨, 거기 보세요, 피터슨은 사람들이 뭘 선호한다고요? 개발정책을 선호한다고 돼 있습니까? 이게 시장경제의 뭐 때문이라고요? 구조요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신다원론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다른 애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자본주의 뭐 때문에 그렇죠? 구조 제약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티보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선택함으로써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00% 맞죠? 이 피터슨 도시한계론이 티보이라는 확장판이에요, 사실은. 이 티보이라는 확장판이 뭐라고요, 이게?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입니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로즈 나옵니까, 로즈?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이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이라 말하기도 하죠. 몇 페이지죠, 그거? 559페이지. 예? 559페이지 있대요. 59니까 당연히 뭐예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존 모형 아닙니까? 의존 모형인데 혹시 모르죠. 내가 아마 지난주 그 단과반 할 때 그거 밑줄 긋은 것 같은데요. 559페이지의 맨 밑쪽에 보시면 중앙과 지방에 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59의 맨 밑줄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페이지 맨 끝에 4번에 나옵니까? 중앙정부는 어느 레벨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죠? 법적 자원과 무슨 자원? 재정 자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고, 지방정부는 무슨 자원이죠? 정보 자원과 무슨 자원? 조직 자원에서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터치한 것 같은데 이거 됐죠? 그걸 보시면 읽어볼게요. 정보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 관계를 부정하였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존 모형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의존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뭐라고요? 재정과 법적 수준은 중앙정부 담당하고 정부와 조직 레벨은 누가 담당하자고요? 지방이 담당하니까 의존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의존 관계를 뭐 한 거죠? 부정한 게 아니죠. 답은 3번. 엘코크의 정보관계 모형 중 대리 모형 나옵니까? 대리 모형 뭐죠? 대리 모형은? 이거죠. 요건 아니고 이거 동반자 모형이고요. 요게 뭐예요? 대리 모형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지금. 써 있죠. 대리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맞습니까? 100% 맞죠. 그래서 지금 틀린 질문은 뭐라고요? 3번 되는 그 질문일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10번째. 주민참여제도 나옵니까? 이거 내가 아마 지난 단과반 할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특강 할 때도 막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감사청은 몇 년이었죠? 일단 3년. 주민투표는 몇 년이었죠? 2년. 주민소환은 몇 년이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다 대부분 1년이에요. 됐죠? 기업번 맞아요, 틀려요? 3년. 이거 100% 맞습니다, 기업번. 그러면 3번, 4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끝났죠? 그럼, 비례의원을 포함합니까? 소환할 때 비례의원 절대 포함 안 됩니다. 그럼 니은번은 뭐예요? 날려야죠. 날렸으면 답 몇 번이에요? 그냥 2번입니다. 너무 쉬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자체 사무 중 예산 편성, 의결, 집행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눈으로 확인하세요. 책에서 확인하세요. 책에서. 해설보다는 책에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죠. 거기죠. 몇 페이지예요? 예? 556P 나옵니까? 556P 보시면 주민투표 세 번째 나옵니까? 안 되는 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 안 되는 것 중에 뭐 있죠, 거기? 거기 예산 편성, 의결, 집행관 상황 안 되는 거 써있어요? 몇 번째 있어요? 가에 있습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뭘로 정한다? 조로 정한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 질문? 이거는 내가 해설 안 들어놨는데 우리 재무행정 좀 가보실래요? 재무행정. 재무행정에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가보실게요. 재무행정에 어디 써 있다고요? 국민참여 예산제도. 국가지정법을 보셔야 되겠죠. 국가지정법이니까 재무행정 앞쪽에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국민참여 예산제도 가보세요.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페이지 418P 나옵니까? 418P 보시면 418P 이거 내가 밑줄 안 걸는 것 같은데 418P의 맨 밑에 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나옵니까? 지방지정법 파트죠? 됐어요? 그리고 맨 끝줄 나옵니까? 그 페이지? 418P의 맨 끝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한테 알려주실래요? 법 몇 조죠? 지방지정법 39조입니까? 제5항입니까? 확인됩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됐죠?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나머지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풀었을 것 같아요. 옳은 것만 고르면 일단 기억번하고 몇 번이었죠? 몇 번이야? 리을번이죠. 기억번과 리을번이 옳은 거 아닙니까? 됐죠? 다음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진짜 너무너무 편한 문제입니다. 11번 중앙행정 기관의 설치와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건 우리 1파트에 나오는 딱 지문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시각처를 둡니까? 시각처가 어느 속이죠? 말도 안 되죠. 우리 정부주의법상 중앙행정 기관에 뭐 있죠? 19부, 3처, 20청, 유기위원회 중에서 3처가 뭐 있어요? 3처가 법제처, 시각처, 인사청처 아닙니까? 3처 어느 속이에요? 국무추석 아닙니까? 그냥 나옵니다. 다음 몇 번일까? 2번이죠. 됐죠? 보건복지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밑에 청이 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질병관리청이고요. 됐죠? 답은 2번이고요. 부총리 2명 두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얘기할 때 한참 얘기했잖아요. 제1부총리 누구였다고요? 기술장관이고 제2부총리가 누구라고요? 교육장관이에요. 이 순번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 몇 명? 2명이죠. 특허청은 중앙책임기관 맞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할까요? 기관의 지위에 따라서는 중앙책임기관이지만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뭐죠? 특허청이 조교, 문, 의시, 기타 중 뭐예요? 기타 요원 아닙니까? 또 그 밖의 요원 아니겠습니까? 됐죠?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이것도 모두 맞췄죠, 그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됐고 12번 그렇지 비판. 주는 문제 맞는 거.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사람만 남는다. 결국 뭐예요? 무능력한 자들도 승진은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PT 원리 아닙니까? 답은 곧바로 몇 번? 3번이죠. 너무 쉬워서 뭐 해설 필요 없습니다. 13번 보실게요. 블라우와 스코트 나옵니까? 블라우 스코트. 나는 이걸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냥 조직 유형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개념을 물어본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그거? 219페이지라는 겁니다. 219페이지 거기 블라우 스코트 나옵니까? 별표 많이 돼 있어요? 해보죠. 첫 번째. 호혜 조직. 호혜가 뭐예요? 모두가 혜택 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정당과 노조가 있습니까? 나 이걸 낼 줄 알았더니 앞에 그걸 물어봤네요. 호혜 조직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입니까? 아니죠. 다음 몇 번일까? 1번이죠. 여러분 고객이 수혜자인 경우는 뭐죠? 무슨 조직이죠? 그건 서비스 조직이죠. 일반 대중이 수혜자라면 누구예요? 공익조직이고요.
오너가 수혜자라면 뭐예요? 사업조직 또는 기업조직이잖아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사업조직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익자다. 맞죠? 세 번째. 서비스 조직은 법률 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이거 내가 밑줄 그어놓지 않았어, 이거? 됐습니까? 그거 맞는 말이고. 공익조직에는 뭐가 있죠?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또 뭐가 있죠? 소방서가 있다. 100% 맞는 말 아닙니까? 됐죠? 답은 몇 번일까? 1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공무원 인사이동 방식입니다. 틀린 거.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내는 내부 임용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임용에는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이 있는데 공채와 특채만 외부 임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요? 다 내부 임용이에요. 승진도 뭐라고요? 내부 임용이고.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걸 말한다. 깔끔하죠? 겸하는 거니까.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한 것을 말한다. 이게 강임 아닙니까? 강임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같은 직급에서의 보직 변경이라면 이건 전보죠. 직렬을 넘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직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당연히 몇 번? 4번이죠. 다 맞췄죠? 15번. 이제 보수입니다. 해봅시다. 보수와 봉급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보수는 뭐와 뭐로 돼 있죠? 봉급과 수당으로 돼 있고요. 봉급은 일종의 무슨 급여? 기본급여고 얘는 뭐죠? 부가급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얘와 얘는 같은 말이 아니죠. 보수는 두 개를 결합해야 보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직능급은 뭐죠? 직무수행 능력 나옵니까? 직능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해볼게요. 직무수행 능력을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책에 보시면 노동력의 가치란 말 보이십니까? 직무수행 능력을 다른 말로 노동력의 가치라고 표현하죠. 책 찾아보실래요? 예, 362네요. 362에 보시면 거기 맨 위쪽에 직능급 나와요. 직능급이 뭐라고요? 직무수행 능력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노동력의 가치라 표현하죠. 찾았어요? 직능급 어딨어? 여기 노동력 가치 나옵니까? 확인됐고요. 그 다음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그죠? 연공급 또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 생활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인적이죠. 실적급은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좋죠? 네 번째, 계급제 보수는 주로 뭐죠? 직무급? 생활급이라 말해도 되고 연공급이라 말해도 돼요. 해설에는 지금 생활급만 써놨는데 연공도 괜찮잖아요. 됐죠? 다음 몇 번일까? 4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16번. 후광호가 나오죠. 후광호가. 후광호가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헤일로 이펙트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연쇄효과라 말하기도 하죠. 해보죠.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이다. 맞죠? 두 번째, 근접효과는 최초 성적에 대한 평자의 인식이 전체에 대한 평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평정할 때 요때 인상 때문에 한다는 건 뭐죠? 첫머리고 최근 일 때문에 한다는 건 뭐예요? 막바지 아닙니까? 막바지가 뭐예요 이게? 근접오류 아닙니까? 됐죠?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예요? 근접효과를 최초 성적에 대한 나옵니까? 틀렸죠? 근접오류는 막바지를 말하는 거지 최초가 아니죠. 틀렸잖아요.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세 번째, 관대와 경향은 실제보다 높게 평정해 주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뭐예요? 중간 등급으로 중심을 집중되는 거잖아요. 물어볼까요? 관대와의 반대는 뭐예요? 관대와의 반대. 엄격하죠. 너무 안 주는 거 뭐라고요? 엄격하고. 하나 더 할게요. 일정하게 주는 건 뭐죠? 규칙 오차, 항상 오차고. 관대와 경향과 엄격과 경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총계적 오차 또 뭐라고 하죠? 총합적 오차라 말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뭐 중요 문제 아닙니까? 답 몇 번일까? 답은 2번이죠.
다 맞췄어요? 이건 뭐 100% 맞는 거잖아요. 17번 보실게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문제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좋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하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누가 해요? 행안부 장관이 하죠. 물론 필요하면 누가 또 할 수 있죠? 지자체의 장도 할 수 있고. 하나 더 할게요. 경영진단은 누가 하죠? 행안부 장관만 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하죠? 걔는 기재부장관이 하죠. 됐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공공기관 운영위가 만들어집니까? 공공기관 운영위는 어느 소속이죠? 행안부의 기재부예요. 당연히 기재부장관 소속 아닙니까? 답은 3번이고요. 한번 갈까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는 어느 소속이죠? 이건 당연히 행안부 장관 소속이잖아요. 됐죠? 답은 3번. 준정부기관은 뭐가 있죠? 기인관리원과 위탁집행이 있습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럼 공기업이 뭐 있어? 공기업에 시장연구와 준시장 공기업 나옵니까? 아실 거라 믿고요.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됐죠? 너무 쉬웠고요. 잠깐 그것 좀 봅시다. 여기는 안 해놨는데 거기 우리 조직론의 위원회 가보실래요? 위원회. 조직론 위원회. 조직론 위원회 가보실래요? 조직론 위원회. 예? 245페이지래요. 245페이지 보시면 246으로 갑시다. 246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위원회 유형 나옵니까? 이건 진짜 외워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죠? 공공기관 운영위원 어느 소속이라고요? 기재부 장관 소속 나옵니까?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4번인가요? 3번인가요? 확인되겠습니까? 됐죠. 준 문제. 그 다음 이제 18번 봅시다. 18번. 18번 문제가 이제 이게 다음 설명하는 개념인데 페이지 696으로 갈게요. 696 가보세요. 696페이지. 696피 가보시면 그 짧게 제가 더러운 손 딜레마 해놨습니까? 됐죠. 뭐 아주 심플한 문제를 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해봅시다. 더러운 손 딜레마는 뭐죠? 공무원은 사실 공익을 위해서 손에 좀 피를 묻혀야 돼요? 안 묻혀야 돼요? 묻힐 가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도 될 거예요. 해봅시다.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를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손 딜레마라 그래요. 이런 문제를 냈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일 겁니다. 1번. 아마 다른 책은 잘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일부 소개된 책에 제가 몇 개만 받고 내 책은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 19번. 이거 막판에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나는데, 그래서 위기관리제도에 총 몇 단계가 있죠? 1, 2, 3, 4단계. 총 4단계가 보이실 거예요. 540P 가보세요. 표가 나오죠? 540P 가보실게요. 표가 나옵니다. 5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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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재정진단제도입니다. 재정위험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재정진단제도예요. 재정진단제도. 좀 더 정교하게 말한다면 사실 이거는 제가 표 돼 있고 그 앞 페이지 가보실래요? 앞 페이지 가보시면 539 나옵니까? 539의 맨 밑에 참고 나와요. 참고에 거기 나옵니까? 맨 밑에 쪽에? 찾았어요? 이럴 때가 뭐라고요? 재정진단입니다. 물론 박스에 묶어놓은 것도 보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재정 진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진단을 통해서 주의단체를 지정하기도 하고요. 또 뭘 하기도 하죠? 위기단체가 지정되기도 하죠. 됐죠? 아실 것 같아요. 1번 정답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건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재정 영향평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볼까요, 한번? 내가 해설 안 달아놨는데. 지방지원법 몇 조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지방지원법 몇 조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538P라는데요. 538P에 재정 영향평가 나옵니까? 몇 조예요? 27조 있습니까? 27조에 나와요. 그 다음 3번.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있습니까? 혹시? 바로 밑에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그 얘기고. 네 번째. 수석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판단하는 경우는 뭐죠, 이게? 이게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이죠, 이게. 맞죠? 위기 몇 단계에 있죠, 이 위기 몇 단계? 4단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정답 몇 번일까? 1번이죠. 우리는 막판에 봤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 다음 20번입니다. 부패 문제입니다. 중론 문제죠. 제도화 부패,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체제화된 부패, 조직부패란 말하죠. A 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리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럴 때가 뭐라고요? 제도부패죠. 부패가 타성화되어 있고요. 부패를 저지른 개인들도 뭐예요? 죄의식이 없죠. 또 조직이 보호해주는 부패 아닙니까? 아실 거라 믿고요. 두 번째.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 B가 문제 없다는 거짓말. 이게 그 유명한 하얀 거짓말 아닙니까? 하얀 거짓말이란 무슨 부패예요? 이게 바로 백색 부패 아닙니까? 제껴야 되겠고요. 공금 횡령이 뭐죠? 거래형이에요? 사기형이에요? 사기형이고 뇌물수수가 뭐죠 그게? 거래형이지 않습니까? 이건 100% 뭐라고요? 사기형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거래형이고. 공무원 D는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이건 조직부패예요? 개인부패예요? 개인부패라 말하기도 하고 일탈부패라 말하기도 해요. 개인부패 또 뭐라고 한다고요? 일탈부패라 말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됐죠. 느낌 바 커요. 뭐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냥 수업만, 그냥 평범하게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아요. 됐죠? 몇 개나 맞았어요, 이거? 몇 개나 틀렸어요. 이 정도 문제라면 진짜 완전 삽질을 해도 딱 두 문제예요. 진짜 삽질하고 완전 망쳐버리고 눈을 감고 풀어도 뭐예요? 딱 두 문제짜리예요. 이건 100% 뭐라고요? 100점 나와야 돼, 이거는. 나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쉽게 나왔던 문제 처음 봤어요. 됐죠? 조금 짜증났던 게 뭐냐면 짜증 같지도 않은데 7번 문제. 이것만 아마 정확하지 않고 찍었을 것 같아요. 7번만. 7번 빼놓고는 진짜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됐죠? 이런 정도 수준에서 틀린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됐죠? 뭐 거의 죽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터치한 문제 중에서도 대부분 다 쉬운 거로만 골라서 터치한 것 같아요. 됐고, 이 정도입니다. 됐죠? 진짜 5번 틀리면 안 되고 6번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번 틀린 사람 정말 반성하셔야 되겠고요. 반성할 거리 엄청 많죠? 뭐 대체 뭘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됐죠?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건 다 지나가고 또 지방적으로 갑시다. 지방적으로 또. 근데 이게 쉬워도 항상 점수가 항상 그렇고 그럼 어렵게 나면 또 어떡하냐? 똑같아 또 그것도. 어렵건 쉽건 똑같은데 아무튼 잘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엄청나 풀려가지 마시고 기본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본에.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는 게 뭐죠? 그냥 수업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해 사실은. 독학도 물론 좋은데 독학하려면 뭐예요? 막 머리 싸매고 막 외우려고 하는데 자꾸 막 머리 싸매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내가 자꾸 느낌 바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무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막 뭐 있으면 막 난리 나요.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막 좋은데 다 외우는 거 좋은데 막 밑줄 긋고 막 난리 나. 그죠? 막 외우고 막 이건 뭐고 막 엄청 외워. 엄청 외우는데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나가지 말고 뭐예요? 눈을 감고 하늘을 보고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안 돼 있어 지금 보니까. 그냥 외워 막 외운 다음에 책 덮으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근데 그래서 자꾸 뭐예요? 책 찾고 떠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는 다른 공부는 좀 달라가지고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 음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는 역시 뭐예요? 카페가 제격이 카페가.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뭐예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 좋은데 담배 못 피게 하니까. 이게 담배 한 대 물고 뭐예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음미를 하고 아 이런 거 같다라고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수업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 수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말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입을 뱉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됐죠? 떠올랐다면 이건 거의 100점짜리 같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책만 계속 쳐다보라고요? 아니면 좀 책을 좀 놓고 좀 먼산 쳐다보라고요? 먼산 쳐다보면서 하라고요. 나 그거 틀린 거 화납니다. 호혜 조직이 뭐라고요? 호혜 조직이?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호혜 조직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한다고. 호혜 조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라고요. 공익조직은 누굴 위한 거예요? 공익조직은? 일반 대중이었습니까? 됐습니까? 사기업은 뭐예요? 회사 조직은? 당연히 오너죠. 됐죠? 이게 떠올릴 수 있어 없어요? 떠올리라니까. 다시. 사회자본은 호혜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호혜적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이 호혜성이 좀 있다 없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내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등가 교환과 동시 교환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싫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머리로 뭐 하라고요? 리뷰 좀 하라고요. 그래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꾸 무작정만 책만 보지 마시고요. 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국가적 구급 지출 해설 좀 맞추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모임으로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